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강의하게 될 박경호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 전염성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 잘 지켜서 빨리 캠퍼스에서 만나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1주차 강의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4차 산업혁명 초디지털 사회인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의 제목은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자세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어찌됐건 코로나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메타버스라는 초디지털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왔군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과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디지털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초디지털 사회인 메타버스가 유명하게 된 것은 포트나이트의 파티 로얄이라는 곳에서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하면서부터 우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게 그 관련 영상인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신곡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아바타로 직접 참여해서 같이 춤도 추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죠. 이 행사 이후에 메타버스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급속하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초디지털 사회인데 이 초디지털 사회에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가상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를 얘기하는데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을 가상현실 V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HMD 뭐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여기에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내가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현실을 아주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피걸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있죠?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장갑을 끼고 이 고무줄을 같이 이렇게 당기면은 실제 앞에 피트니스 걸이 나타나서 같이 운동하는 거, 이런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물론 뭐 지금 여기 계신 핏걸은 여성분이고, 여성분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송중기, 박보검, 이정재, 유아인, 정우성, 이런 멋진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상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거 없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장갑 끼고 결국 뭘 당겨요? 고무줄을 당기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규먼티드 리얼리티죠.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현실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현실 세계가 있는데 실제 현실 세계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 화장실이죠? 여기 화장실이고, 요건 레스토랑이고, 요거는 병원이고, 요거는 커피숍이고. 그래서 건물을 딱 비쳤는데 이 안에 있는 실제 가게들이 건물에 보여지는 거죠. 화장실 같은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계속 가서 화장실 찾고, 없으면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다른 건물로 들어가서 화장실 찾고 나오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그 건물을 딱 비추면은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딱 나타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현실 세계 안에 거기 추가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증강현실이죠. 이제 뭐 포켓몬고 여러분들 게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포켓몬고가 아주 대표적인 증강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영상은 이케아 가구에서 만든 증강현실 앱인데요. 이 이케아에서 가구 회사잖아요. 이케아에서 가구를 파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품이라고 합니다. 이 반품이라고 하는 게 일반 물건들은 배송비가 2,500원 내지는 5,000원 미만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구는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2명, 3명 이렇게 가서 배송을 해야 되니까 배송비가 최소한 2만원, 3만원, 많게는 5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건을 배송을 해서 집에다 갖다 놔 보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반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케아는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앱을 만들어서 실제 자기네 가구를 본인의 집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일단 자기네 집에 있는 인테리어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가구들이 서로 매칭이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은 반품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건데,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이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SNS 있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라이프 로깅,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클라우드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를 이렇게 라이프 로그, 그 기록하는 행위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 취업을 할 때 그 회사에서 그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스타 계정이라든가 페이스북 계정을 오픈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 라이프 로깅을 쭉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일을 잘하고 학점을 잘 받았다고 일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라이프 로깅, SNS 계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취업이라든가 할 때 이 라이프 로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삶의 로그를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라이프 로깅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미러 월드라고 하는 거울 세계입니다. 미러 월드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의 세계를 거울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구글어스 또는 네이버 지도, 다음 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거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거울 세계가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구글어스, 네이버 지도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도 확장된 거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카카오 택시, 직방, 다방, 625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거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카카오 택시나 직방, 다방, 625 배달의 민족이 왜 거울 세계냐? 라고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울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백설공주 이야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카카오 택시나 직방 다방 625 배달의 민족이 무엇을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어요? 카카오 택시는 내가 타고 싶은 택시들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직방 다방은 뭐예요?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만 보여주는 거고, 625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택시, 직방 다방, 625 배달의 민족, 이것도 거울 세계의 한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증강현실 관련된, 또한 가상현실 관련된, 라이프 로깅 관련된, 거울 세계 관련된 이런 기술들로 만들어진 세상을 메타버스, 초디지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총알이 날라오고 피하고 막 이래서 정말 그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여기 뒤에다가 뭔가를 딱 꽂으면은 디지털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매트릭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게 바로 초디지털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카페에서 친구 3명이 만났어요. 그렇죠? 3명이 만났는데 3명이
토킹 어바웃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토킹 어바웃을 많이 해요? 스마트폰.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찌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카톡 가지고 여러분들 답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 초디지털 세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메타버스 시대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메타버스 시대든 아니면 농경 사회든 산업 사회든 제일 중요한 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게 불이나 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하죠. 물론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해요. 그런데 불을 사용하는 동물, 칼을 사용하는 동물은 못 본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격투기 선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권도를 배우면 된다고요? 가라데를 배우면 된다고요? 제가 태권도 아니라 합기도, 권투, 킥복싱을 지금부터 다 배워도 저는 절대 격투기 선수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못 이길까요? 아니죠. 도구 하나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겠죠. 어떤 도구? 이 도구. 이 도구 하나만 있으면 격투기 선수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제가 그 격투기 선수를 이길 수가 있겠죠. 여기 탄창에 총알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총알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 격투기 선수 10명 오발 잘못 쏠 수 있으니까 격투기 선수 5명이 오더라도 총알 10개가 있으면 저는 끄떡없겠죠. 우샤인 볼트하고 저하고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가랑이를 찢어도 우샤인 볼트를 절대 못 이기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도구? 이런 도구 사용하게 되면 우샤인 볼트 가랑이를 쫙쫙 찢어도 저를 못 이기겠죠. 도구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금치 전투. 1894년 11월 8일 공주의 우금치에서 동학군 2만 명과 일본군 2,000명이 서로 전투를 벌였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2만 명이 2,000명과 싸우면 당연히 2만 명이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우금치 전투에서 2만 명을 졌어요. 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을 당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2만 명의 우리 동학혁명군은 여기는 요 화승총이라고 하는 거 있죠. 화승총이라고 하는 화기를 사용했고, 일본군 2,000명은 무라다 소총, 스나이퍼 소총을 개량해서 동양 사람들 사이즈에 맞게 만든 게 무라다 소총이에요. 무라다 소총을 가지고 했는데, 무라다 소총은요 1분에 15발을 쏠 수 있고 유효 사거리는 800m가 되고 엎드려 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동학혁명군 2만 명이 가지고 있는 화승총은요
2분 3분에 한 발밖에 못 쏘고 유효 사거리는 120m밖에 안 돼요. 엎드려 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화승총을 사용하고 이 무라다 소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1만 명이 2천 명한테 개학살을 당한 거죠. 여기에 더 무서운 거는 이 기관총이에요.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막 쏴대는데 다글다글 쏴야 되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나이퍼 소총하고 그러니까 요 스나이퍼 소총은 유럽 사람들 체형에 맞는 거고 무라다 소총은 동양 사람들한테 맞는 거고 일본 사람들한테 맞게 맞는 거고 이렇게 엎드려 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승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승총은 일어서서 펌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1분에 15초를 15발을 쏘는데 얘는 2, 3분 만에 한 발 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처럼 화약을 집어넣고 바람을 넣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해야 돼요. 펌프질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펌프질을 해야 돼요. 펌프질. 화약을 넣고 펌프질을 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이제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 엎드려 싸서 엎드려서 어떻게 펌프질 할 수 있어요? 펌프질은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만 명이 2천 명한테 개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도구의 사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고민 한번 해봐요.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뭘 것 같아요? 21세기 최고의 도구. 미사일? 핵폭탄? 스텔스 전투기? 물론 뭐 다 최고의 도구가 되겠죠. 사실 우리가 핵폭탄을 쓰고 미사일을 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겠죠, 이거.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타블렛, 데스크탑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은요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데스크탑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데스크탑은 뭐냐면요 성능 좋은 동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데스크탑 있죠. 이런 데스크탑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도 모바일 시대에 맞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블렛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코멘드 해드리는 건요. 이렇게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타블렛, 데스크탑으로 갈 건지 이렇게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세 개를 하나, 둘, 셋 아니면은 하나, 둘, 세 개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나는 윈도우즈가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나는 안드로이드가 재밌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스마트폰하고 이 타블렛은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트북과 요 데스크탑은 윈도우즈죠. 운영체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꼭 이 세 개의 장비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그리고 이 접이식 키보드 그리고 이 밴드 스마트워치.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있잖아요. 보시나요?
요거 늘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차고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필요한 공부는 다 하는 거죠. 차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가요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이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다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반드시 사용해 보셔야 돼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해 본 사람하고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반드시 웨어러블 디바이스 꼭 활용하세요.